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 앞서 구독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떠평은요, 제목이 민노총을 법의 노조로 만드는 방법은 없는가입니다. 이거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1번,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기 예고편을 보았다. 민주노총은 7월 2일 오후 윤 정부 첫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다. 조합원 6만 명 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은 오후 12시부터 시청 인근에서 사전 집회를 했고 오후 3시 20분쯤 사전 집회를 한 조합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조합원 6만 명이 세종대로와 서울광장 일대로 집결 본 집회를 열었고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로 행진했다. 2. 윤 정부의 노동개혁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는 완전히 치외 법권, 강성노조 때문에 많은 기업이 강성노조와 싸우기 싫어 보따리 싸서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0일에도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의 불법 행위와 노동계의 불법 투쟁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경한 기조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6월 7일부터 8일간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때 국토부는 민노총의 일방적 양보로 의문의 1패를 기록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가 되었다. 지령 조직인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을 초기에 제압한다는 전략으로 화물연대라는 이진을 보내어 전쟁을 하자고 했는데 윤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여론 반격에 좋다는 체념적인 전술 때문인지 먹물들은 무기력한 조치로 응했다. 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이 같은 대규모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고 쇠파이프, 강목, 철제 사다리와 밧줄 등을 이용한 폭력 난동으로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다수의 사상자를 내는 등 물리적 폭력으로 무법천지를 만든 전과가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민노총 대규모 집회 시위를 불법 폭력 사태로 규정하며 각을 세웠다. 민노총의 폭력 집회는 2016년 12월 촛불 집회에 이어졌고 그들은 외세와 연대한 촛불 정변으로 정부를 무너뜨렸다. 3번, 칼이 짧다고 물러서면 먼저 베인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의 무기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주사파 반영 무리와 민노총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청산당한다. 법과 원칙으로 노동개혁에 성공한 마가렛 대처를 연구해야 한다. 대처는 5차례나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노조 파워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대처에게는 강한 여당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4.15 부정선거를 단죄하지 못하면 22대 총선까지 끌려가야 한다. 주권학살 4.15 부정선거 영화를 만들고 여론을 앞세우고 법리를 총동원하여 민노총을 법의 노조로 만들라. 국민을 믿고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법치로 주사파 반영 무리와 민노총 적폐 청산하라고 경종을 울려도 윤 정부가 듣지 않으면 우파 정부를 지키지 못하고 자유통일의 길은 요원하다. 자, 이렇게 PPK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다소 과격해 보이는 글이지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했잖아요. 한 번 당했는데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우파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가 잘못해서 당했어요. 잘못한 것으로 위장하고 조작하고 가짜 뉴스에 의해서 난동으로 나와서 당했잖아요. 민노총이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태주고 해서 무기력하게 당했는데 지금 1차전을 한번 워밍업을 해본 거예요. 민노총은 화물연대 보내서. 너무 쉽게 물러나네 이것들. 그러니까 지난 7월 2일 슬쩍 2차전 한번 한 겁니다. 6만 명이 한번 본때를 한번 딱 보여준 거예요. 자, 이러고서는 여차하면 3차전 4차전은 끝낼 각오로 덤벼들 겁니다. 그 다음에는 60만 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60만 명이 시청서부터 광화문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완전히 덮은 다음에 용산으로 밀려가서 용산 앞도 완전히 일진이 진치고 있고 그래 60만 명, 100만 명이 또 나옵니다. 얘들은. 그때는 이제 민노총 이런 데만 합류하는 게 아니라 어정쩡한 국민들도 합류해요. 국영사만 또 나온다니까요. 국영사만. 야, 촛불이 어마어마하더라. 야, 우리도 나가보자.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은요. 국영사만 다 뛰어나올 거예요. 유모차 끌고 나옵니다. 또 아이들 손에 손잡고 촛불 들고 나와요. 그러면 용산서부터 서울역까지 쫙 메울 겁니다.
장관을 잃을 거예요. 그 사진 한 장으로 뭐 각종 뉴스 도배되죠. 외신 다 타죠. 외신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도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요. 그러고선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걔네들 하는 수법으로 이준석 같은 애들 꼬시죠. 벌써 이준석은 뭐 그 꼬임에 다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렇게 했다가 이제 당원권 정지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탈당은 뭐 자동으로 출당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당을 만든 해서 뭐 20대 30대 또 남자들 긁어 모으고 또 어쩌고 해서 또 하태경이가 들어가는 등 뭐 유승민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분열되죠. 분열되는 건 잘하는 건데 고르면 짜내는 거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이준석 이 팀들이 민노총 이쪽으로 붙어요. 박지원이 이쪽으로 붙는다니까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판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을 공격합니다. 지난번에 60몇 명, 62명인가 64명이 유승민, 김무성 등등등등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잖아요. 그 탄핵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도 거기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주역이잖아요. 당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아요? 이로 때로 나오면 100만 명 때로 나오면 다 도망갈걸요? 그리고 그 논리가 맞다고 다 배신할걸요? 그래서 1차전, 2차전 때 뻔때를 보여줬어야 돼요. 1차전 국토부 장관 그 원희룡 이게 여기서도 먹물 표현을 했는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깡다구가 없어요. 공부 잘하고 깡다구가 있어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부 잘한 서울법대 출신이지만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그나마 좀 깡이 있는데 이 민노총의 1차전, 2차전에 이렇게 쓱쓱 1차전은 잽 한번 날린 거예요. 권투하면서 쭉쭉 날려본 거예요. 화물노조가. 근데 거기에 1패를 당하네? 그러니까 2차전 7월 2일 날 6만 명이 시청 앞에 빵! 그 다음에 용산으로 행진 쫙! 근데 이것도 별거 없네? 자,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3차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제 예상대로 한번 지켜보시죠. 공 하나 더 붙습니다. 60만 명이 용산 광장서부터 삼각지로 해서 서울역까지 덮을 겁니다. 언제? 밤에. 촛불 들고 덮을 거예요. 그럼 국민들까지 어정쩡한 국민들 구경꾼까지 하면요. 구경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집회 측에서는 그게 다 지네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호도할 거예요. 구경 나간 사람인데도. 구경 나간 사람 촛불 주고 나눠주고 자 드세요 하면 재미삼아 들어요 또. 지난번 촛불 난동 때도 그랬다니까요. 그렇지 앞에서 뭐 양희은이라든가 전인권이가 노래 부르면서 아침 이슬 부르고 뭐 왜 전인권이 왜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그거 구경하면서 또 촛불 들고 앉았어요. 그럼 항공 촬영하면 그게 다 그냥 집회에 참석한 사람으로 착각을 받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하고는 다릅니다.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낮에 휩쓸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10월 3일 개천절 날 보여준 거는 엄청난 인파 맞잖아요. 그거는 쟤네들은 교묘하게 밤에 하면서 촛불을 들고 위장을 해요.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20만 명인데 나머지 구경꾼들을 촛불을 나눠줍니다. 나눠줘가지고 다 시위대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시위하러 나간 거 아니야. 그냥 자식들하고 야 광화문에 집회한다니까 야 구경 나가보자. 그 장관이래더라. 엄청나대더라. 뭐 가수도 나온대더라. 한여름밤에 구경 나오는 거예요. 초가을에 구경 나오고요. 그러면은 진짜 쓰라린 겨울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안 가고 맞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브레이크 밟히고 그 다음에 이 KO패 할 수 있어요. 지금 잽 2방 맞았어요. 근데 강력한 잽 2차전에 맞았어요. 첫 번째 잽에서 잽 받고 카운터 펀치 들어갔으면 들어가야 이제 꼼짝을 못하는 건데 왜 그냥 맞아버렸어. 그냥 다 양보해줘 버렸어. 그러니까 허술한 점이 노출했으니까 불과 얼마 안 돼서 2차전 공격 나왔잖아요. 7월 2일 날. 자 이러면은 제 생각에 한여름 8월 8.15 광복절이라든지 이럴 때 완전히 대규모로 3차전 벌일 겁니다. 이자들은 작전이 있어요. 1차 화물연대 나가서 한번 흔들어 놓고 자 우리가 관전평을 보고 탐색전을 해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자 2차가 나간다. 2차 자 시청 앞 쭉쭉 작전 일진에 어떻게 쓰고 자 외곽은 어떻게 쓰고 쭉쭉쭉쭉 자 2차 딱 2차도 우리가 이겼네. 가만히 있어. 이번엔 더 치밀하게 준비하자. 야 2차면 아주 끝내버리자. 3차 4차에서는 끝내버리자. 그러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트집을 잡죠. 이제 뭐 트집을 잡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4차 5차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금년 안에 끝낸다. 내년 봄에 춘투에서 그냥 끝낸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타임 스케줄을 딱 짜놓고
3차전 뭐 이번 8월이나 9월 달에 3차전 하고 4차전 뭐 예를 들어서 개천절 때 뭐 4차전 뭐 이렇게 쭉 하고 5차전 마지막 4차전에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때 그 타임 일지가 나왔었잖아요. 기억 못 하시지만 기자들은 압니다. 촛불 시위 때 타임 일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고 나 그대로 성공시키잖아요. 나중에 헌재 가는 것까지. 그래서 내년 춘투가 이제 봄에 투쟁한다는 게 춘투 아닙니까? 춘투 뭐 3월달 4월달에 이때 그냥 아주 이판사판 끝내기로 나오면은 그때 무너뜨린다. 작전상 이렇게 하면 1년을 못 채우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BPK라는 분이 가르쳐 줬어요. 저도 이거 늘 주장하는 건데 저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우리도 1차전, 2차전, 3차전 해야 되는데 1차전, 2차전은 얘네들 불법으로 엮어서 민노총을 법의 노조로 만들어야 돼요. 불법 많습니다. 이거 뒤져보면 많아요. 그걸 법의 노조로 만들고 2차전은요. 4.15 부정선거로 단죄해서 그냥 민주당까지 박살을 내야 돼요. 그냥 국힘당 양아치들도 다 박살내고 정계를 다 박살내서 윤석열 팀으로 국가를 확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이 먹잇감이 있는데 4.15 부정선거 밝히기만 하면 의원들 300명 다 날리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이 똘마니들도 다 날아가는 거고 민주당 다 날아가는 건데 선거 다시 해봐요. 수개표로. 그러면 압승하지. 200석 이상 압승할 거라마. 그러면 어떻게 국회 장악하고 그냥 다 박살내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 아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나가야 돼요. 민노총 법의 노조 작전으로 법대로 법 위반하는 거 다 잡아서 흔들어버리고 거기를 지도부를 흔들어버려. 하나 깜빵 가고 징역 살고 이러면요 흔들린다고 거기. 그렇게 해서 작살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을 작살내야 돼요. 국민의힘 배신자들 작살내야 되고요. 아유. 그렇지 않으면 작살 난다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세 번째. 칼이 짧다고 물러서면 먼저 베인다. 먼저 베이면요. 윤석열 대통령 베여서 혼자 대통령이 쫓겨나거나 아니면 무기력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베이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국민의 부름을 받고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배임은 어떡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차에 당했는데 더 빨리 당할 수 있어요. 집권 2년 차에 당해보세요.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나가는 거야. 폼 잡다가. 그러니까 초전 박살 내야 됩니다. 저자들은 지금 3차전을 치밀하게 준비할 겁니다. 1차전, 2차전 2대 0으로 졌어요. 미안하지만. 화물연대에서 졌고 7월 2일 날 6만 명 나온 거 그거 예고편 그냥 했잖아요. 졌어 거기서도. 3차전은 무시무시하게 나올 거라니까. 대비하십시오. 대비하려면 법을 가지고 민노총의 불법 비리 지금서부터 수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법의 노조로 만들어버려야 돼. 4.15가 왜 통수라니까. 나 진짜 환장해. 뚜껑 열려 진짜. 나 진짜.